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시대고시에서 여러분한테 아주 좋은 교재를 준비를 했습니다. 15년간의 우리 군무원 시험, 순수하게 군무원 시험의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복원을 해서 그것을 단원별로 쭉 앞에 제시하고 그 기출된 15년간의 중요한 쟁점을 오히려 그 뒷부분에 다시 기본서처럼, 다만 기본서처럼 장황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핵심만을 여러분이 시험 막판에 핵심 빈출되는 쟁점들을 빠른 속도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그 핵심 테마를 뒷부분에 다시 한번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교재를 여러분이 풀게 되면 충분한 해설이 있기 때문에 기본 문제를 풀 때에도 한번 중요한 내용을 습득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 또 뒷부분에 있는 바로 다음에 있는 그 핵심 내용을 읽으면서 다시 복습하고 확인해서 절대 그 쟁점에 대해서는 틀린 일이 없게 두 번, 세 번 자연스럽게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기존에는 이 시장에 없던 책이죠. 새롭게 기획하고 여러분한테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 좋은 교재가 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그 핵심 테마 정리 부분은 15년간의 군무원 그거에 국한하지 않고 거기에서 조금 이제 발전할 수 있잖아요. 예상 문제까지도 커버할 수 있게 상당히 신뢰성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좀 기본서를 공부하실 때 너무 추상적이어서 내가 잘 모르겠다, 시험에 감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교재가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교재 출간과 맞추어서 18회 30분 강의씩에서 18번에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8강을 여러분한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재에 아주 해설이 충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그걸 읽어가면서 장황하게 설명하기는 시간 관계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도하고, 다만 저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그런 관점에서 빠른 속도로 그 핵심, 왜 정답이 되는지 부분만 체크하는 식으로 강의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의 행정의 의미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다음 중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면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하는 거, 아주 고전적인 문제 있죠. 형식적 의미의 행정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행정, 이 구별하는 기준은, 형식이라는 건 기관을 중심으로 해요.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느냐, 국회에서 담당하느냐, 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느냐. 그래서 국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면 형식적 의미의 입법이라고 하고, 법원에서 하고 있다라면 형식적 의미의 사법, 정부가 하고 있으면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라고 하죠. 실질적 의미는 내용을, 그 작용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내용. 그 내용이 법을 만드는 입법작용이냐,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입법이 되는 거고, 재판작용이냐, 사람을 징계하거나 하는 재판작용이냐 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사법, 법을 집행하는 작용을 하고 있느냐,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거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대통령의라고 되어 있죠. 대통령이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행정입니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 그다음에 대법원장 임명, 밑에 직원들을 임명하는 건 법 집행행위에 해당하죠. 구성해서 법을 집행하는,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도 해당하게 돼요. 1번 지문만 한번 확인해 보면, 행정청이 행하는 통고처분. 자, 행정청이 행하고 있으니까 형식은 행정청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는 해당하는데, 통고처분, 재판작용이에요. 이 사람을 처벌하는 재판작용.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사법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 2번. 행정의 개념 파악에 있어서 개념적 징표를 사용하는 개념 징표설에 의할 때 행정의 개념 징표로 보기 어려운 것. 행정의 개념 징표는 개별 구체적, 우리 처분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처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때 그것을 행정이라고 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법 집행작용을 말하는 거니까 4번이 틀렸죠. 4번은 추상적 사안. 추상적 사항은
법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는 입법 활동과 관련된 거죠. 법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적용되고 그 법을 개별적으로 집행하는 행정은 개별적 구체적 집행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추상적인 개념과 개별 구체적인 개념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고, 일반 추상적 개념이 입법, 법률과 관련된 거라면, 국회와 관련된 거라면, 개별 구체적인 것은 정부, 행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자, 문제 3번으로 가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속하지만 형식적 의미의 행정으로 볼 수 없는 것에서 나머지는 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 다 해당하죠. 세무서장, 법무부 장관, 대통령 다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하는데 4번에 국회 사무총장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입법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 4번 문제. 형식적, 실질적 행정에 속하는 것에서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쭉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으로 가서 행정에 대한 분류 중 주체에 의한 행정이 아닌 것은 국가, 자치, 위임 이런 것들은 주체와 관련된 거죠. 관리 행정은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잖아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 6번. 다음 중 일반 재산의 매각과 관련이 있는 것은 일반 재산, 잡종 재산, 일반 재산, 시장에다가 내다 팔 수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 이것은 팔면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돈을 곳간에다가 쌓아놓겠죠. 그래서 국고행정이라고 합니다. 국고행정. 순수한 사법상의 행위와 똑같다. 국고행정. 자, 여기까지가 행정의 내용이었고, 다음 챕터 2에 가시면 행정과 통치행위, 자, 통치행위 이 개념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거다라는 개념을 잡고, 우리가 통치행위를 논하는 실익, 통치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사법심사가 배제되느냐,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했느냐, 판례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통치행위라는 부분은 이러한 행위에서 사법심사 했다, 안 했다라는 내용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자, 7번 문제 갑시다. 1993년 8월 12일에 발하여진 대통령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김영삼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령했어요. 즉 금융실명제,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하라라는 금융실명제. 이와 관련된 위헌 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이다. 뭐 거창하게 돼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견해, 이 밑에 지문은 빈출 지문이에요. 4번이 틀렸는데,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헌법재판소 입장은 뭐죠? 어떠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즉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느냐 아니냐, 이걸 기준으로 사법심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행해지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가, 아니다.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심판 대상이 된다. 다음 8번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지예요.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작용에 해당하므로 사법적 통제, 정치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죠.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금 봤던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입장처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봅니다. 다음 문제 9번으로 갑니다. 판례가 통치행위로 본 사례로만 묶은 것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깔려 있는 거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기억은 대북 송금, 이거 칼을 들이댔잖아요. 다 처벌받았습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다음에 니은, 이라크 파병, 이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이라크에 파병하는 거, 침략 전쟁이냐 아니냐,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봤고, 그다음에 디귿은 대통령의 서훈 취소의 동그라미. 자, 대통령이 훈장을 주는 거예요. 훈장을 서훈을 수여하는 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자유로운 거예요. 하지만 주었던 훈장을 뺏는다,
그럼 일정한 소액의 연금이 있는데 그 연금까지 박탈하는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죠. 직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디귿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에요. 되는 것. 그래서 니은이 정답이죠.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된 통치행위로 본 건 니은입니다. 다음 10번 문제.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에서 3번이 옳습니다. 계엄 선포.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 인정했다. 즉 사법심사 할 수 없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다라고 판단해서 계엄을 선포할까 말까. 계엄이라는 게 뭐죠? 계엄은 질서 안정을 지금 막 범죄가 일어나고 막 사회가 횡행하고 일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통 질서 유지는 누가 하죠? 평상시의 상태에서는 경찰이 합니다. 경찰이 질서를 유지하는데 경찰력만으로는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됐다. 그럴 때 계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계엄은 군대가 이제 들어옵니다. 군대가 들어와서 치안을 유지해요. 경찰이 하던 일들을 군대가 해요. 총 들고 군대가. 원래 군대는 그 총을 외국에다가 적군에다가 총을 겨눠야 되는데 이 총을 국민들한테 겨눠서 질서를 유지하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죠.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냐 아니냐라는 판단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계엄 선포를 할까 말까 부분은. 그래서 통치행위로 인정했다. 틀렸습니다. 통치행위로 인정했다. 맞죠? 그러니까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니까 통치행위에 해당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것과 구별할 것은 계엄 선포 자체와 이것과 비교할 게 있는데 그 비상계엄을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 국헌문란 목적으로 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 이거 두 개가 달라요. 계엄 선포 이거 자체는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 사법심사를 배제했다. 심사 배제. 따라서 이거는 통치행위다. 통치행위로 인정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이 나쁜 목적이 있잖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의 목적으로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죠. 이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 이 사람 처벌받았죠. 감옥에 가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심사 받았죠.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가능하니까 그건 통치행위가 아니다. 통치행위성이 부정된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계엄 자체냐 확대했느냐 국헌문란 목적 등으로 확대했느냐 두 개를 비교해서 기억하시기 바라요. 다음 11번 문제로 갑니다.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에서 3번이 틀렸는데 3번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대북 송금행위 거기에 밑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았죠. 북한과 정상회담, 북한 지도자를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는 거. 북한 괴뢰 집단인데 수괴를 만나서 정상회담. 이거는 개인들은 하면 안 돼요. 하지만 대통령은 가능하다. 통치행위로 봤어요. 하지만 몰래 돈을 보낸 거 이건 처벌받았죠. 대북 송금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다음 12번 문제.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 틀렸는데 정답. 대법원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물론이고 남북 정상회담의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대한 신고, 승인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으로 송금한 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는가 아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은 사법심사 배제, 통치행위로 받고 대북 송금행위는 사법심사를 했고 따라서 통치행위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13번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3번 또 반복되죠. 계엄 선포.
거기에 밑줄.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 부당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인정했는가? 아니다. 계엄 선포 자체는 통치행위에 해당하고 사법심사는 배제된다. 다음 15번.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래서 3번이 옳은 정답지예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사면행위, 즉 범죄자, 감옥에 있는 범죄자 풀어주는 이 사면행위 통치행위다. 즉 사법심사로 할 수 없다.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 배제된다. 3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1번 질문 정도 확인할까요? 틀린 질문 중에. 행정은 추상적, 구체적 사안에 대한 규율을 행하는가? 아니죠.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대한 규율이 행정이다. 다음 넘기면 15번 문제.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래서 2번이 틀렸는데 통치행위의 범위는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아니죠. 통치행위가 확대되면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대통령의 작용이 넓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국민의 권리 의무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권리 구제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행위 개념은 축소되고 국민의 권리는 점점 신장되는 그런 게 현재 행정법의 경향입니다. 다음 16번.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이 틀렸는데, 통치행위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열기주의를 택했을 때만 논할 실익이 크다. 열기주의를 선택했을 때 논할 실익이 크다. 이거는 좀 여러분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통치행위가 나온 그런 그 연역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국왕이 모든 행위를 했고, 국왕은 절대 잘못을 하지 않는다. 잘못이 없다. 즉 왕권 신수설. 이 왕의 권리는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잘못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잘못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소송할 수 없다. 사법심사 할 수 없다. 왕의 하는 행위 모두 100%.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봤어요. 국왕, 절대 왕권 시대. 그러다가 이제 국민들의 민주의식이 개선되면서, 야, 왕도 잘못해. 처벌받아야 돼. 사법심사 해야 돼. 라고 이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누죠. 사법심사를 이제 대상으로 행정소송, 왕의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인정해야 된다. 여기는 전혀 소송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국민들의 힘이 세져서 소송할 수 있어. 나도 권리 구제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는데, 이 소송 대상으로 나온 입법주의가 열기주의와 개괄주의라는 대립되는 두 주의가 나옵니다. 열기주의와 개괄주의. 자, 열기주의. 자, 오늘날은 이게 통설이에요. 오늘날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개괄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개괄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열기주의는 특정 소송만 정한 거예요. 이만큼은 할 수 있어. 근데 나머지는 못해. 딱 정해서 이게 열기한 이만큼의 행위, 국가가 하는 이만큼의 행위에 대해서는 권리구제가 가능한데, 여기에 내가 명시하지 않은 나머지의 작용은 소송할 수 없어. 이게 열기주의예요. 개괄주의는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 작용에 대해서는 소송을 할 수 있다. 이게 개괄주의.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모든 국가 작용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남북 정상회담이나 또는 이라크 파병이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행위, 이것까지 나중에 자기가 정권을 잃어버렸을 때 다 소송해서 감옥에 쳐넣는다면 대통령이 자유롭게 하기가 어렵죠. 뒤에 후환이 두렵잖아요. 내가 그 당시에 우리 국가를 위해서 결단을 내렸는데 결단이 좀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근데 다 뒤에 처벌받는다면 소극적으로 임하겠죠. 그리고 또 사법심사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야, 그래도 모든 국가작용은 소송할 수는 있지만 이건 일정한 요거는 안 되지 않냐? 요거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데 이거는 빼자. 이건 빼자라는 논의. 이게 통치행위 논의예요. 통치행위 논의. 오늘날의 의미에서의 통치행위 의미는 이거에서 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논의. 그러니까 어디를 전제로? 개괄주의를 전제로 했을 때만 통치행위 이론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열기주의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빼놨어요. 그러니까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법에서 딱 이것만 소송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못해. 이게 이제 고도의 정책 결단이 필요한 것들을 다 빼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범위까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라는 통치행위 논의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 개괄주의에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기주의가 아니라 개괄주의, 개괄주의를 열기주의로 바꿔서 틀린 지문으로 구성을 했어요. 다음 17번 통치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은 에서 2번, 3번, 4번 권력분립, 재량행위, 독자성 자 이러한 측면에서 통치행위에 설명을 하는 것이고 불침투성 이론 이거는 특별 권력관계에 관한 논의예요. 특별 권력관계에서는 좀 기본권이 제한된다. 그 내부 관계에서는 법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불침투 이론은 특별 권력관계에 관한 논의이다. 자, 그 정도 하시고 통치행위가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특히 이 열기주의, 개괄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칠판에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해 보시고 이 뒤에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